또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명을 더 내세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고 공정거래위원장에 역시 검찰 출신의 강수진 교수를 사실상 내정했습니다. 여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들이죠. 이번에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봤다고는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사적인 인연에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최초의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경제 수사를 주로 해온 특수통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 의결과 제청의 형식을 빌렸지만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인사란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있던 가운데 또다시 검찰 출신이 기용된 겁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을 제외하면 이로써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만 13명의 검찰 출신이 포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능 인재입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가 발표되기 직전에도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대통령실도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해당 분야에 유능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앞으로 널리 다른 분야에서도 인재를 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또 다른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로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검찰 출신인 강수진 교수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공정위를 이끈 적은 없습니다. 강 교수 역시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측근으로 불립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인사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경륜과 실력, 국민 눈높이, 적재적소입니다. 들어보시죠.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네, 오늘 임명하거나 사실상 내정된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 기준에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금감원장의 이복현 전 부장검사 발탁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 경륜과 실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까? 네, 전문성이 있는 인사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그간 12명이 금감원장을 지냈습니다. 주로 행시 출신의 정통 금융 관료들이 원장을 지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겁니다. 네. 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맡았는데 검찰에서 대표적인 경제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로 통합니다. 금융위는 이 원장이 경제금융범죄 수사통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수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금융 전문가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선 반론이 많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설립 목표를 찾아봤더니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면 환율 같은 거시부터 금융상품 같은 미시까지 총괄을 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이 금융범죄 조사만 하는 게 아닌데 이 원장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죠. 강 내정자는 어떻습니까? 네,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로스쿨 등에서 공정거래를 연구했고 변호사 시절에는 공정거래 전문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의 넓은 업무 영역을 경제통이 아닌 강 내정자가 아우를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기업 결합 심사도 공정위의 업무라는 건데요.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간한 책에서 2018년 공정위 압수수색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 수장으로 가면 공정위 내부에 신망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목소리도 큽니다. 네, 금융권과 재계를 아우르는 두 기관인데 그 수장이 이제 검사 출신이 되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재계에서는 사정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있는데도 금감원과 공정위가 경제나 금융 사건을 따로 조사하는 건 독립성을 갖고 경제적 관점에서 사건을 보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들이 수장이 되면 독립성이 지켜지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인 이 정권 내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투영될 우려가 오히려 더 제기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수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제한다든지 선택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정권과의 코드가 결합되면 오히려 그것 또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인사를 보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인재풀이 너무 좁고 작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정아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정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곳은 검찰에서 좌천된 인사가 주로 간다는 인식이 강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한동훈 장관이 한직으로 보낼 자리를 더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지난 정부에선 한 장관이 이곳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법무연수원은 홈페이지에 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을 위한 연구기관이라고 소개합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은 검찰 몫입니다. 좌천성 인사가 난 검사들이 주로 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발령난 곳이고 현 정부 들어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 이전 정부 검찰 고위직들이 이곳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지금 법무연수원에서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TO를 막 늘리고 장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지만 좌천성 인사를 더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면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관용차 등 일선청 검찰 간부로서 얻은 혜택도 모두 사라집니다. 검찰 간부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나면 사실상 조직을 떠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좌천은 해석의 영역이라며 직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연구위원으로 간 분들이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좌천 자리를 늘려서 추가 인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